안녕하세요. 2월의 인생학 2월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아들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정신병은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관계는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그리고 방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가 있고, 혹은 정말 친한 친구일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내 사람일 수가 있고, 혹은 나의 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드릴게요. 인간관계를 할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상담 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착한 분들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착한 분들은 인간관계에 끌려다닐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흔히 그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착한 어린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많이 쓰이는 말로 착한 어린이 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착한 어린이 증후군은 왜 생길까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 어린 시절부터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아이, 혹은 아버지의 삶이나 어머니의 삶이 많이 힘들어서 착하게만 자라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에게도 많이 보여집니다. 착한 것이 미덕이라고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좀 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착함이 아이러니하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런 착함을 느끼고 너무 고맙다고 좀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고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런 착함을 가진 이들에게 그런 착함을 우습게 보고, 그런 착한 이들을 호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착함과 호구 사이에는 한 끗 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착한 어린이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호구와 착함의 한 끗 차를 사실 잘 모르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고, 보통 다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착함과 호구의 한 끗 차는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에 발생합니다. 착함은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착한 어린이 증후군, 이제 호구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인정을 베풀고 그 사람의 기분과 상황들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편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어린이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거절이 힘드신 분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마이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배포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겠지, 불편하겠지 라는 생각의 불안보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 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인생은 꼭 좋은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착하게 산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산다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방관하는 것일 수가 있고, 스스로에 대한 폭력일 수가 있습니다. 착함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이들에게 착함을 베풀고, 그러한 착함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마이웨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착한 어린이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 근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착한 어린이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상담실 살펴보면 너무나 좋은 분들이세요.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정말 사회에 빛이 되는 존재들이 이런 착한 증후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함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 힘듦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그러한 착함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함을 가지신 분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런 무례한 분들을 만났을 때는 회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회피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살펴볼게요. 착한 어린이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살펴보면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낮추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서열에서 을의 위치를 자꾸 구축하시는데요. 이 을의 위치를 자꾸 자처합니다.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긍정의 대답을 해주고 최대한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힘, 그리고 너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착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만 많이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그 당시 때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분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 뜻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고 비난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은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천천히 스스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착함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착함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그 진가를 알아주는 이들에게는 그 착함을 보이되, 그런 착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한 심경과 그리고 너무 을의 위치를 자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낮추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모든 전체도 아니고 어쩌면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고 인지하시고 그런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을 너무 커다란 산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조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인생에 어쩌면 먼지 한 톨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존재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면 외면 할 거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착한 어린이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가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멋지고 그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착한 어린이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극단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르시스트적인 극단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중간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로 힘드신 분들 그리고 착한 어린이 증후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2월의 인생학 2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